지금 시각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 이벤트의 한 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FOMC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점검해 볼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니 해도 FOMC이긴 할 텐데 그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해서 화수 이틀 동안 FOMC가 열리는데 내일은 CPI 나오고 모레 이제 PPI 두 개 다 이렇게 회의 중에 연준 인사들도 그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또 이제 나름 결정을 하겠죠. 네. 또 6월 달이니만큼 이번에 이제 경제 전망도 수정되고 또 점도표도 또 찍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 확인하고 그날 저녁에는 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ECB도 지금까지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봐서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 한 25피 정도에서 한 두 번 정도는 더 시장으로 하여금 준비해라 하는 메시지를 쭉 던져왔고요. 그 다음 날은 또 BOJ도 있습니다. BOJ는 당장 그거 하겠습니까만 뭔가 이제 정책 전환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조금은 그걸 주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저 슬라이드 말이죠. 제목이 곰들이 항복 중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경의 조직일부장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네. 지난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곰들의 항복선은 결국은 이제 물가 지표하고 파월이 좌우한다 이번 주에 그런 얘기고요. 다른 국내 유튜브들 가운데에도 이런 식의 곰의 항복 이런 얘기들이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계속 쇼스 퀴즈로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죠. 자 이거는 뉴욕타임스 최근 기사입니다만 그럼 베어마켓 끝났냐?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다. 심플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있죠. 지금 CNBC에 들어가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웰스파고의 어떤 전략가가 지금 이 증시 랠리를 갖다가 쫓아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다 뻔하게 아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생각보다 끈적끈적하다. 연준이 설령 이번에 금리를 인상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올릴 수도 있다. 등등의 이제 우리가 늘 해오던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전략가의 얘기는 보면은 딴 거보다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좀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고. 자, 여기는 이제 JP모건 자산운용의 밥 미셸이죠. 자주 이렇게 CNBC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인터뷰도 자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시장의 베테랑인데 이 양반은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2008년에 재연 같다 이 말입니다. 2008년에 재연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이제 밥 미셸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라떼는 이런 왕년에 내가 이게 자꾸 기억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2007년 1월 초부터 해가지고 2009년 말까지 7, 8, 9, 3년 동안에 S&P 500 지수 일간 차트니까 금융위기를 거치는 가운데에 S&P 500이 이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2009년 3월에 바닥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밥 미셸이 말한 거는 왠지 느낌이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6월 중순까지 요 흐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때 보면은 그게 있었잖아요. JP모건이 베어스턴스 인수했잖아요. 네네. 베어스턴스 인수하고 그때도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권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꼭 그럴 때는 JP모건이 나서서 인수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나요? 네네. 그런 쪽으로 했고 그리고 랠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또 이런 기사도 눈에 띕니다. 몇 년 전 기사이긴 합니다만 단타 노렸던 베어스턴스 투자 11년 걸려서 본전 찾았다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9년 연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그때 베어스턴스가 이제 파산 위기에 도달했을 때 그 주식 갖다 샀던 사람들 결국 2019년 그 무렵에야 이제 벗어났다 하는 그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진 시장인데 네네. 결국은 이 거시 내지는 연준 금리 인플레 지표가 지긋지긋하다 하시겠지만 요것 때문이겠죠. 지금 마켓워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매파적인 연준이
이 베이비 불마켓이니까 지금의 이 불마켓은 아직은 베이비 단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이 불마켓에다가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소개해드렸던 그 제로 헤지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레셔널인지 이성적인 건지 유레셔널한 건지 비이성적인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요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현재 여기까지는 작년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었던 얘기고, 지금은 요 선이 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위클리로 봤을 때 조금 뭐 MACD나 RSI 봐서는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스타캐스틱이 좀 찝찝할 뿐이죠. 일간으로는 이 4,300이 뭔지, 여기 4,300 말입니다. 61.8%에 해당하는 4,300이 뭔지, 장중에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4,322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네. 그런데 마감은 4,280대예요. 그러니 종가 기준으로 4,300 위에서 아직까지 안착을 못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기서도 조금은 주간보다는 RSI나 스타캐스틱이 조금 과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죠. 물론 밑에 받칠 거는 많습니다. 4,200도 받치고 4,100도 받치고 4,000은 뭐 눈 감고 들어가고 싶어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요거 한번 보시죠. 점도표네요. 예. 네. 작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작년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가면은 얼추 중간값이 좀 애매해서 이 정도. 이게 지금 뭐냐면 1%, 2%니까 2% 근방일 것이다. 2022년에는 네. 이렇게 처음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2023년 연말에 가면은 그 3%에 좀 못 미칠 거야. 한 2.5나 2.75, 고구간 2.75에서 3%, 고구간일 거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해 3월의 점도표예요. 그러니까. 작년 3월입니다. 네네. 작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나서면서 제시했던 점도표입니다. 그때 점도표는 2023년 금년에 연말 가봐야 3%가 안 될 것이다. 네.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슬그머니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거죠. 인플레가 좀 심했고 그 인플레를 결국 유발한 것도 자신들이지만, 갑자기 또 범죄와의 전쟁에서 또 이 최 사장에 빙의하는 거죠.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겠다 이래 된 거예요. 네. 맞아야겠다 해서 어느 정도 맞을까요? 했더니 0.25%를 갖다가 한 대 때리는 걸로 각오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2% 가면 1% 가면 4대 맞아야 되고 2% 가면 8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대 정도 맞아야 된다라고 처음에 그걸 했어요.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2월에 가서 2023년에 5에서 5.25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중간값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그러니 이건 한 20대 맞아야 되는 겁니다. 20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20대 다 맞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5.25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결국 모레 아침에 이제 확인한 점도표에서 이 중간 점도표가 2023년 이게 조금 올라가든지 내년께 조금 한 클릭 더 올라가면은 그거죠. 20대까지는 잘 맞아왔고 이제 한 대나 두 대 남았을 겁니다. 요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죠. 야, 20대도 맞았는데 한두 대 못 맞겠냐 하면 가는 거고, 야,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방 더 때린다고? 이것도 되게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또 시장이 좀 안 예.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0대 맞는 동안에 여기저기 또 골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고금리가 결국 실물 경기에 미칠 영향, 그런 식으로 본다면 시장은 지금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점도표가 또 어떻게 찍히느냐를 네.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